이어서 주간 한인 뉴스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한인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 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가 아세안 사무국과 공동으로 자카르타 퍼시픽 플레이스 CGV 블리츠 영화관에서 제2회 한 아세안 영화제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지난 14일 금요일 오후 6시 자카르타 CGV 블리츠 퍼시픽 플레이스점에서 제2회 한 아세안 영화제 개막식이 개최됐습니다. 개막식에는 서정인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 봉테프 아세안 사무국 사회문화 사무차장, 농사칼 주 아세안 캄보디아 대사 외 여러 귀빈들과 교민들 등 총 12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들은 각각 한 편씩 모두 11편의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한국 영화로는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이 상영됐으며 캄보디아는 사랑의 대가, 베트남은 옌의 일생, 인도네시아는 칼람칼람 랑잇, 필리핀은 일러스트레이트드 바이, 태국은 교사의 일기, 미얀마는 메이드 위드 러브, 브루나이는 리나에게 생긴 일 등을 선보였습니다. 주 아세안 대표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문화를 통해 아세안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동남아시아 각국 관객에게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으로서의 한국의 기여와 역할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제2차 한아세안 영화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기획하게 된 의도는 저희가 지금 아세안 영화가 사실 한국 영화보다는 여기 알려진 게 많지 않은데 저희가 대화 상대국으로서 아세안 10개국 영화를 소개해 드리고자 이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제를 함으로써 자카르타에 계신 아세안 시민들과 아세안 외교단 그리고 자카르타에 계신 한인 교민들도 이번 기회에 아세안 영화를 좀 친숙하게 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영화 11편을 상영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특별한 주제는 없지만 우선 아세안의 다양성을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선보이고자 11개 영화를 준비하였고 그 아세안의 모토가 이제 그 유니티 인 다이버시티라 그래서 다양성 안에 그런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주제로 저희가 이번 영화제 총 11편을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제 상영작 관람은 무료였으며 개막식을 제외한 15일, 16일 양일간 총 1,086명이 영화제에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 지사는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무슬림 프렌들리 코리아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카르타 물리아 호텔에서 할랄 푸드 반찬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월요일 오후 최근 무슬림 프렌들리 코리아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가 자카르타 물리아 호텔에서 현지 언론사들과 여행사들을 초청해 할랄 푸드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동남아 전체 방한 관광객은 지난해 메르스로 인한 침체에서 벗어나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해 역대 최초로 200만 명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방한 관광객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020년 동남아 관광객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현지 진출 한국 기업과의 공동 프로모션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이날 바틱을 입고 참석해 앞으로의 무슬림 관광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할 것이며 한국의 사계절의 매력을 잘 살려 계절별 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무슬림 거주 인구가 20만이나 됩니다. 유학생을 포함해서.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이제 통계를 보면은 무슬림의 방문객 수가 70만을 넘어서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장컨대 90만 내외로 이제 그 한국을 방문하는 무슬림의 방문객 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70만이나 되는 무슬림
방문객이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한국관광공사에서 꾸준히 무슬림에 관련된 인프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왔기 때문이고 공식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된 것은 작년에 무슬림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은 더 친절하게 맞이하고 더 가까이 우리한테로 이제 오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럼을 전문가들을 포함한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무슬림 프렌들리 레스토랑 해갖고 5단계 분류를 해서 150여 개의 무슬림 프렌들리 레스토랑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들어서서는 그 부분을 보다 진일보시켜서 무슬림 프렌들리 레스토랑을 4단계로 구분하고 더 단축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부터 분류 기준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고 그리고 전문가들과 한국에 와 있는 무슬림 유학생들 등을 통해서 심사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10월경에 최종적으로 124개의 무슬림 레스토랑을 이제 프렌들리 레스토랑을 이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무슬림 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당장 지금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그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준비해온 무슬림 프렌들리 레스토랑 분류한 레스토랑에서 그 친할랄 식품 페스티벌을 40일간을 개최하고 관광공사에서는 그 레스토랑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가격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부분에 지원도 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다양한 무슬림 레스토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내외에 홍보를 많이 해 나갈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갖고 있는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기도실도 더 확보해 나갈 거고 그리고 무슬림 프렌들리 레스토랑 숫자도 더 확대해 나갈 거고 또한 역사적 유물이라든지 한국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쉽도록 체계적인 홍보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무슬림은 전체 인구의 23%인 16억 명에 달하며 세계 관광업계의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슬림들에게 해외에서도 무슬림 관습을 실천하기 좋은 국가로 인식돼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자카르타 한국문화원에서 문정희 시인의 감성 토크 강연이 진행돼 자카르타 한인 교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화요일 오후 3시 자카르타 한국문화원에서 문인협회의 초청으로 문정희 시인이 초청돼 문학의 도끼로 내 삶을 깨워라라는 주제의 강연이 개최됐습니다. 갈등하는 여성의 삶을 진솔한 언어로 노래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았고 올해 남미와 러시아 시 낭독회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족자 국립대학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세계 4대 시인에 선정된 문정희 시인의 자카르타 강연에는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정희 시인은 등단 47년간 12권의 시집을 발간했으며 2008년 올해 최고 예술가상, 2010년 스웨덴의 문학상인 시카다상, 2015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받으며 지속해서 국내외 문학계의 집중 조명을 받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라메디아라는 출판사에서 한국 최초, 인도네시아 최초로 제 시집이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도네시아 독자들과 또 여기에 계시는 한국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특강을 마련해서 오게 되었고요. 오늘 제가 여기에서 한 얘기는 인간은 언어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문학의 힘과
문학으로 투시한 삶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고 문학을 즐기는 삶, 문학을 향유하는 삶이야말로 짧은 인생에 너무 보람 있는 삶이 아닐까, 그런 요지의 얘기를 강연의 주제로 했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시는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인에게 두루 읽히고 있으며 곧 인도네시아어로도 번역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코위 대통령이 아동 성폭력 범인에 대해 사형과 화학적 거세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성폭력법 개정법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지난 13일 콤파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회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아동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아동보호법상 최고 형량은 14년이었지만 개정안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재범을 막기 위해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에게 성충동 약물치료요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출소 후 피부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해 동선 등을 감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18세 미만 미성년 성범죄자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교정시설에서 재활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요한나 얌비세 인도네시아 여성 역량 강화 아동보호부 장관은 새 법률이 어린이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5일 성명에서 아동 성폭력은 정말 흉악한 범죄라며 이 성폭력은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고 아동의 삶과 미래를 파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도 성폭력법 개정에 대해 알리고 이 법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아동 성폭력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법이 성폭력 범죄자를 저지하고 아동 성폭력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길 바란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범죄자들에게 성욕 또는 성행위를 줄이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국, 미국, 호주, 폴란드, 체코가 이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성충동 약물 치료를 도입한 국가는 2011년 한국에 이어서 인도네시아가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성폭력법은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범죄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자의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의회가 이 개정안의 철회 또는 개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지만 이 법은 대통령의 서명으로 바로 시행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성폭력법의 개정 목소리가 높아진 데에는 지난 4월 수마트라 섬에서 남성 12명이 14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나체로 손이 묶인 채 인근 숲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범인들 중 7명만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자 인도네시아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은 것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유명 휴양지인 발리에서 지난 16일 저녁 현수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9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아직까지 한국인 피해자는 없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현수교 붕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해당 장소가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져 당시 피해 모습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발리주에 속한 찌닝한 섬과 름봉한 섬을 잇는 현수교가 16일 오후 6시 30분쯤 붕괴됐습니다. 이 현수교는 차량은 다닐 수 없고 보행자나 오토바이만 통행하는 폭 1.5m, 길이 100m의 다리로 지은 지 30년이 넘은 낡은 다리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고 당시 현수교 위에는 찌닝한 섬의 힌두교 사원에서 종교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주민들이 몰려가고 있었으며 다리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쯔닝한 섬과 름봉한 섬은 발리 본섬 해안에서 약 10km가량 떨어진 섬들로 한국에도 소개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 사고로 다리를 건너던 사람 중 최소 9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현지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당시 현수교 위에 주민들이 몰린 것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발리 힌두교 기념일 중 바다의 날을 의미하는 네피 스가라였기 때문에 바다를 멀리해야 해서 현지인들이 평소처럼 배편을 이용하지 않고 육로를 이용하려고 다리로 몰려들어 참사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해 다리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행인 수십 명이 바다에 빠졌고 이후에 다리가 붕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잔해에 깔려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방재당국은 현수교의 잔해에 깔린 희생자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과 바다로 떨어진 주민 일부가 조류에 휩쓸려 바다로 밀려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한인뉴스의 박예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